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선거운동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미국 주권을 양도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사용을 승인하면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 될 것입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에포크타임스의 폭탄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미국 주권을 세계보건기구에 양도하고 미래의 전염병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의 보건복지부가 2005년에 만들어진 국제보건규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건강 비상사태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대비 및 대응 강화라고 하는 수정안을 WHO에 비밀리에 제출했습니다. WHO의 정부 간 협상체는 2월 27일 회의를 열어 회원국들이 최종 조건을 정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도 이 최종 조건에 서명을 하면 미국처럼 의료 주권이 WHO에 넘어갑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식적으로 이 협정에 서명하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비드-19 바이러스 은폐에 큰 도움을 준 글로벌리스트 조직의 자비에 완전히 맡겨질 것입니다. 바이든의 헬스 앤 휴먼 서비스 장관 세비어 베세라와 WHO 책임자 사이의 협상은 팬데믹 조약의 제로 드래프트라고 불리는 것을 나왔습니다. 이 초안은 2월 1일에 발표되었고 현재 194개 WHO 회원국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로 드래프트는 WHO에 세계 유행병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서명국은 WHO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부 감시와 함께 치료, 봉쇄 및 백신 명령에 대한 굴복이 포함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 협정을 상원에 제출해서 비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이것이 완전한 효력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공식 협약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국제법 교수 프란시스 보일은 이 조약이 치명적이고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의 통제하에 전 세계 의료 경찰 국가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협정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헌법이 요구하는 상원 동의 없이 미국을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로 드래프트는 국제법에 따라서 국가 간의 조약이 국가 입법부에 의해서 비준되어 시민들이 동의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드래프트에는 WHO 대표단이 서명하는 즉시 저 협정이 잠정적으로 발효되므로 입법부의 비준이 없어도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바이든의 WHO에 대한 미국의 의료주권 양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에포크타임스가 유사한 연방대법원 재판에서 행정부가 승소한 사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조약이 주법을 대체한다고 판결한 미주리주 대 네덜란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미국 대 델몬트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원 비준이 없는 행정협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일 바이든이 이 협정에 서명하게 되면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1월 달에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젤렌스키를 비밀리에 만나 언젠가는 지원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주지만 러시아의 구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미국과 영국이 유럽을 러시아 연방에 대한 적대 행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두 가지 대규모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더티밤을 사용하는 테러 공격이고 두 번째는 트랜스니스트리아에 대한 공격입니다. 미넨 안보회의 이후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데사 텔레그램 채널이 2월 15일부터 16일 사이에 미국에서 일리체프스키 항구에 도착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USA와 해저드 클래스 7으로 표시된 6개의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등급 물질의 운송은 핵 연쇄 반응은 말할 것도 없고 흡수 및 외부 방사선 누출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항구의 많은 직원들이 몸이 아파서 입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작동하던 얀타르 방사능 추적 시스템이 개별 선량계와 함께 꺼졌다고 오데사 관리가 말했습니다. 오데사 텔레그램 채널은 용병 지휘관들이 키예프 근처에서 실시한 대규모 무선 보호 훈련에 주목했고 누군가가 러시아에 핵 공격을 해서 서방의 반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데사 관료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통제구역, 돈바스의 초토화 지역, 하르키우 또는 오데사의 수백만 러시아 사용자의 도시가 더티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방사성 구름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물 저장 시설에 대한 공격도 예상된다고 이 관료는 전했습니다. 작년 10월 말 러시아군의 방사선 화학 및 생물학적 방어군 수장 이고르 키릴로브는 우크라이나에서 더티밤 제조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전화통화에서 키예프의 이러한 의도에 대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터키에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무기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동유럽의 미승인국으로서 1991년부터 사실상 독립상태이고 독립국가임을 자칭하지만 몰도바와 국제사회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이 노란색 부분이 우크라이나고 분홍색 부분이 몰도바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사이에 이 길게 좁은 부분이 트란스니스트리아입니다. 고스트 오브 노보로시아 텔레그램 채널은 우크라이나가 트란스니스트리아와 몰도바의 국경에 우크라이나 군의 부대 시설을 건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km 떨어진 콜바스나 마을에서 유럽 최대 무기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기고는 러시아 파견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은 무기고가 러시아에 의해서 폭파될 가능성입니다.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레지던트는 우크라이나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한 군사작전 계획을 MI6 영국 정부국에 제출했다고 대통령실을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영국이 몰도바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군이 소련 시대 장비에 사용될 탄약 제거를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더티밤을 사용해도 러시아 쪽으로 기원승세를 뒤집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사용을 승인할 경우 그것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2024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부당한 국제협약은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고 러우 갈등은 즉각 종식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